프리미엄 VVIP 게시판의 종목 진단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먼저 8501 문자 주신 분 크루셜텍 진단해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15,700원에 30% 비중이신데요. 오늘 주가 3.2% 하락하면서 15,100원 마감됐습니다. 매수가 부근에서 약간 손실이신데 크루셜텍도 그 핀테크 관련해서 삼성페이 관련해서 좀 움직이는 종목이죠? 크루셜텍은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 이제 일단은 지문인식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네. 상승을 보였던 이유는 이제 하웨이나 이제 중국 쪽 핸드폰에서도 지문인식을 도입한다. 네. 그러면서 이제 크루셜텍 거를 갖다 쓰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지금 크루셜텍이 좀 주가가 좋았다가 최근에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다가 그 다음부터 지금 좀 다른 뉴스들이 이제 연속해서 좀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지지부지하다 보니까 뭐 결국엔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이 좋아질 좀 기업인가요? 예. 당분간은 뭐 좋아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수급이죠. 지금 현재 기관들이 이익 실현을 하면 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 사실은 이제 그렇게 뭐 3일 정도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조그마한 박스권을 좀 이탈하긴 했는데 크게 보면 어차피 지금 한 14,500원 정도 이하로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인 건 거래량이 별로 없이 빠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올라갈 때 이렇게 많이 거래량이 실렸던 종목이 이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반등할 기회가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뭐 중국의 하웨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채택이 돼서 뭐 생산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들리면 다시 한번 반등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엔 주봉 보면 거의 꼭대기 전고점이 2013년도에 18,400원인데 거기까지는 한 번 더 다시 트라이 할 수 있지 않나.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조금 뭐 매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다음 게시판 종목입니다. 1268 문자 주셨습니다. 한국타이어월드. 매수 단가가 17,600원이고요. 1,000주를 매수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겠는데 몇 퍼센트 비중인지는 모르겠네요. 네. 네, 오늘 주가는 17,550원. 뭐 비슷하게 거의 매수가 부근이세요, 이분도? 이것도 사실은 타이어에 관련된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타이어는 딱 두 가지를 또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넥센 타이어가 지금 굉장히 큰 약진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제 타이어의 가장 큰 악재는 중국산 타이어들이 품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중국산 타이어들이 품질이 좋아지지만 그 와중에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덤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게 되면 차트를 또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넥센 타이어 보면 되게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죠. 주봉 보면 지금 보시면 일봉으로 보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주식들은 좀 한국 타이어라든지 한국 타이어 월드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 쪽에 매도가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좀 짧게 반등 나오면 좀 매도를 하고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뭐 좀 지지부지한 상태입니다. 올라가면 물론 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뭐 넥센 타이어가 조금 더 좋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매기가 조금 안 좋으니까 제가 볼 땐 좀 뭐 한 18,0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매매 권해주셨습니다. 다음 분 0707 문자 주셨습니다. 삼성 SDI 보유 중이시고요. 11만 8천 원에 매수하셔서 비중이 30% 있으십니다. 매도가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주가 올라서 11만 원 선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얼마에 팔면 좋을까요? 이거는 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삼성 SDI는 이제 뭐 거의 전기차 배터리 회사로 좀 변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물론 이제 휴대폰 배터리도 만들지만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량이 늘고 있는데 물론 올해까지는 뭐 BEP를 넘어가는 수준은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잘해야 이제 4분기 정도부터 좀 생산량이 늘어나서 뭐 내년 정도를 기대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빠졌던 부분들이 다시 회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SDI가 조만간에 이제
미국의 이제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에서 만드는 그 신형 그 차에 적용을 지금 하는 쪽으로 지금 2차 밴더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이미 다 마친 상태고 1차 밴더에 이제 파나소닉에서 물량을 다 이제 가져갔었는데 테슬라에서 이제 일부 한 20% 정도 물량을 지금 뭐 삼성 SDI나 여러 업체를 이제 재고 있다가 SDI 쪽으로 좀 약간 기우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들었고 최근에 이제 저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SDI는 좀 길게 보시고 좀 묻어 놓으시면 지금 어차피 11만 8천 원에 사셨다면 떨어지기 전에 사셔갖고 지금 마음고생 굉장히 심하게 하셨다가 지금 올라온 이제 거의 이제 본전 무렵에 왔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하시는 경우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많이 빠졌다가 본전 오면 팔고 싶어서 너무 손이 근질근질한 상황이 되죠.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날아간다라는 그런 또 주식이 항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지만 또 딱 고점 형성하고 또 내려왔을 또 때 꺾일 수도 그때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2만 원에서 좀 행보할 수 있겠지만 좀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면 뭐 삼성 지금 결국엔 전기차 시장은 열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에 제가 회사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폭스바겐, 그렇죠. 폭스바겐 때문에 이게 좀 이슈가 됐긴 했지만 그 전부터 지금 중국에서 지금 엄청난 광풍이 불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제가 여기 시간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동차 업체들 자체가 결국에는 계속 그 전기차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SDI가 그 중심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LG화학도 중심에 서 있긴 하지만 LG화학은 일반 케미칼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거고 삼성 SDI는 약간 이쪽에 배터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SDI는 뭐 제가 볼 땐 긍정적으로 대형주 중에 좀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삼성 SDI 추가적인 보유 관점, 또 묻어둘 만한 종목 생각하시는 분들, 또 이권희 차장이 추천을 해주시네요. SDI 진단해봤습니다. 다음은 2263 문자 주셨는데요. 나이스 평가 정보를 13,100원에 20% 보유 중이십니다. 오늘 종가가 11,800원에 마감됐고요. 오늘 훅 빠져서 걱정입니다. 꼭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이 나이스 평가 정보뿐만 아니라 핀테크 쪽이 오늘장에 좀 조정폭이 컸죠. 네,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는데요. 오늘 보면 결국에 왜 그랬냐면 물론 이익 실현의 관점도 있지만 일단 뉴스가 하나 나왔죠. 이제 현대카드에서 삼성페이 결제하는 그 수수료를 벤사한테 지불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수수료 관련된 분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벌어지면 다른 카드사들도 마찬가지로 약간 거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페이가 약간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그 현대카드 쪽에서 얘기했던 그런 이슈가 되면서 결국에는 나이스 평가 정보도 결국에는 이런 피지사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이 엮여서 지금 좀 같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차트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손절을 하거나 이렇게 뭐 처리하셔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삼성페이는 또 하나의 광풍으로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안드로이드 계열 쪽에서는 지금 삼성페이를 다 적용시키겠다, 미국에서 적용시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계속적으로 좀 좋겠지만 주식이 조금 무거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핀테크 관련돼서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지금 결국에는 5월부터 해서 올라온 게 지금 거의 이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도 6,000원에서 거의 뭐 2배 이상 올라왔다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맞겠고요. 반등 나와서 만약에 13,000원대 오면 좀 매도하시고 좀 기다렸다가 오히려 하드웨어 쪽으로 있는 뭐 아모텍이나 뭐 한솔테크닉스 이런 걸 사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남아있는 것 같네요. 지금 진단해드릴 종목은 1070 문자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14만 3천 원에 30% 비중이십니다. 오늘 종가는 1.7% 하락해서 11만 3,500원입니다. 손실이 큰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뭐 이 종목도 단기간에 급등했었어요. 면세점 때문에 기업 가치가 확 달라진다 이런 것들이었죠. 예. 근데 결국에는 지금 뭐 그런 이슈, 단기 이슈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쉬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봉으로 보면 되게 깔끔한데 결국에는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그것들이 다 빠져서 지금 다시 한번 또
뭐 면세 사업자 선정한다고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또 기대감이 좀 있긴 하지만 단기 반등 나오시면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매수가가 그다지 높지 않으셔서 예, 본전 정도 되시면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결국에는 뭐 면세점이 한화에서 또 이제 뭐 지금 그 63빌딩에다 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실패한 거기 때문에 결국엔 또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하겠지만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또 모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어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때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면세점 낙찰됐죠? 예. 예, 낙찰됐고요. 하지만 기대감을 급격하게 반영했기 때문에 뭐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 나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좀 다시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기대에 올랐다가 실적에 안 나오면 도로 빠졌다가 뭐 실적이 다시 나오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이기 3분기 때문에 실적이니까 또 나올 리가 없죠. 면세점에 대한 실적은요. 예.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일단은 매수가 부근까지의 반등 가능성 예상해 봤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1153 문자 주셨고요. 50대 주부라고 소개를 해주셨네요. 하이비전 시스템 1,400원에 30% 비중이십니다. 매수가에서 큰 차이 없으시고요. 그래도 플러스권인데요. 1,550원에 마감되면서 오늘장 300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상담을 원하셨어요. 하이비전 시스템. 네, 어떻게 하이비전 되나요? 시스템은 이제 크게 투자 관점이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뭐 그 카메라 관련된 검사 장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3D 프린터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다 기대감이지만 사실은 더 빠를 걸로 보이는 건 카메라 모듈 뭐 검사 장비 쪽은 좀 더 빠를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결국에는 아까 좀 이따 제가 투자 전략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듀얼 카메라 도입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런 장비 수요가 좀 더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은 걱정하지 않으시고 좀 갖고 계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따로 안 주시고요. 뭐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보시면 한 14,000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권희 차장의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차장님, 뭐 요즘 장에서 기업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이어도 뭐 밸류에이션 부담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기도 하고요. 좋은 기업을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일단은 상반기에 중소형주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뭐 실적으로 또 안 좋다, 뭐 기대감이 아니다 이러면서 좀 하는데 사실은 주가가 빠지고 나서 이유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은 결국에는 이익을 난 사람이 팔려고 할 때 또 들어가서 또 높은 가격에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엔 파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가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뭐가 좋았느냐 결국엔 7월부터는 특별한 주도주가 없이 테마 형태로 좀 많이 돌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면서 삼성전자를 다시 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삼성전자가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면서 사고 있는 모습들이 좀 그나마 지수라든지 시장 분위기는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단기간의 문제 중소형주를 매도하고 약간은 그 삼성전자의 매기가 쏠리면서 수급 공백이 나오면서 좀 다른 종목들이 좀 밀리지 않았나 싶고요. 이것도 결국에는 3분기 실적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종목마다 좀 차별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다, 4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회사들 찾으시는 게 맞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수출주들은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 뭐 철강주들도 바닥에서 돌고 있고 오늘도 삼성중공업이 바닥에 좀 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종목들을 따라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이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 역시 뭐 LG화학이라든지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대형주에서는. 그다음에 듀얼 카메라 관련돼서 이제 또 하나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LG전자에서 V10이라는 그 새로운 신모델을 내놨는데 결국에는 그게 듀얼 카메라를 적용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카메라가 두 개가 달려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 입체적으로 나올 수 있고 우리 사람의 눈이 두 개인 이유는 거리 측정을 할 수 있죠. 외눈으로 보면은 거리 감각이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카메라를 쓴다는 거는 화소수가 높지 않아도 카메라가 더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앞뒤로 다 채택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엔 핸드폰 한 대에 카메라가 4개가 들어가는 거죠.
두 눈 달린 카메라로 이제 셀카를 찍을 수 있겠군요. 예,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입체적으로 잘 찍을 수 있고 배경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좀 어두운 데서도 조금 더 잘 찍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V10이 지금 해외에서는 반응이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LG전자 반응이 좀 없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안타깝긴 하지만 LG전자도 주식을 보면 바닥을 좀 잡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이 V10이 성공한다라고 하면 LG전자도 조금 더 좀 돌아서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LG 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엔 카메라 대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결국엔 카메라가 2개 들어가던 게 4개 들어가는 거니까 2배로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 2년 전에 굉장히 뜨거웠던 그 S3 나올 때 뜨거웠던 그 핸드폰 부품주들 중에서 카메라 관계에 있는 회사들을 좀 뽑아봤고요. 뭐 코렌이나 뭐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그 렌즈를 만드는 회사인데 결국에 렌즈 수요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옵트론텍은 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트론도 마찬가지로 모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동훈 아나텍은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카메라가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S7이라든지 차기 이제 애플 신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채택 가능성이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라 결국에는 핸드폰의 업그레이드는 카메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얘기가 쏠릴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중기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즘에 조금 움직임이 좀 있어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추천 종목이라고 갖고 나왔는데 특별하게 지금 실적 시즌에 뭐 중소형주 중에 좀 해볼 만한 게 뭐가 없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디오를 갖고 나왔습니다. 디오를 갖고 나왔는데 디오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와 비슷한 이제 임플란트 회사인데 결국에는 UFI라는 그런 그 새로운 그 임플란트를 좀 개발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호주라든지 미국 이런 데서 이제 허가를 받았고 결국엔 일본도 지금 허가 예정이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게 디오 내비게이션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디오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 좀 더 실적이 좋아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디오 내비게이션이 그럼 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임플란트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하려면 굉장히 치과를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근데 최고로 그 적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다음에 실수 없게 결국에는 한마디로 모의로 그 컴퓨터로 모의 실험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 주목을 하고 있다. 뭐 차트를 보시면 지금 흐름이 너무 좋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조정을 받고 다시 가는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아직 부담스럽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실적이 기하급수로 좋아진다라고 하면 성장성은 더 있다. 그래서 25,000원 전고점을 베끼면 오히려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나. 근데 지금 급하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한 22,000원대를 잡으시고 그 후보다 좀 빠지거나 이렇게 하면 좀 조금씩 모으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희 차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VVIP 프리미엄 종목 진단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전화 주셔서 남겨주시면 VVIP 진단 받으실 수 있는데요. 02-2128-3388번, 2128-3388번 주셔서 VVIP 진단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맡겨주십시오. 다음 주에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